안녕하세요. 수미제 제주 농부입니다. 오늘은 마늘과 양파 텃밭에 나와 있습니다. 마늘, 양파, 대파, 쪽파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요. 이제 월동을 하는 작물에 이제 추비도 줄 시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말부터나 이제 3월 초부터는 마늘과 양파에 관리가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올해는 늦추위가 지속이 돼서 매화꽃이 늦게 핍니다. 매화꽃이 필 무렵, 봉우리가 커질 무렵, 그때 이 마늘과 양파에 추비를 주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매화꽃이 핀다는 것은 봄이 거의 다 왔다는 뜻입니다. 날이 따뜻해졌다는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다음 주 정도엔 따뜻해질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마늘과 양파의 주요 하셔야 될 그런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성공적으로 농사를 지으시려면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올해는 날씨가 늦게까지 춥네요. 보통은 제주도는 1월 중순 말에 이 매화꽃이 피고요.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2월 초에 매화꽃이 피는데요. 그래서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마늘과 양파의 추비를 2월 중순이나 말에 주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영하의 날씨로 춥기 때문에 추비를 빨리 주기보다는 좀 날씨가 풀린 다음에 그때 추비를 줘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꽃이 필 때쯤에 한 2월 말이나 3월 초에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지난 가을에 심은 난지형 마늘입니다. 마늘이 지금 보시면은 가운데에 새로운 순이 나오고 파릇파릇하게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늘과 양파는 보통 2월 중하순경부터 다시 이렇게 새로운 순이 나오고, 그런 뿌리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생육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이제 마늘밭, 양파밭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생산량과 그리고 품질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땅이 녹기 시작하는 시기에 이 마늘밭, 양파밭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추위만 지나면은 곧 날씨가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초겨울은 좀 따뜻했지만 늦게까지 추위가 지속돼서 추비가 좀 늦어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요 작물들에게 지금 해주셔야 될 몇 가지 그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서리빨 피해 방지와 습해 예방, 그 다음에 웃거름 주기, 잡초 뽑기, 여기 잡초들이 많아요. 그리고 병해충 방제 등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기에는 밤에는 춥고 낮에는 좀 날이 풀려서 작물들의 서리빨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고 낮에는 풀리다 괜찮다 이게 반복을 많이 하죠. 그래서 만약에 작년 가을에 이 마늘이나 양파 파종이 좀 늦거나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런 밭에서는 토양이 얼었다가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이 토양이 보시면은 이게 들린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침에 보면은 서리가 있으면서도 토양이 들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물도 사이사이에 이렇게 토양이 얼었다 녹았다 그것을 반복하면서 서리빨 피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서리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심하게 잘 보시고 솟구쳐 올라온 그런 마늘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하시고 꾹꾹 눌러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마늘이 뿌리가 혹시라도 드러나지 않았는지 잘 보시고, 이런 모종삽 같은 것으로 뿌리 주변에 흙을 이렇게 덮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냉해 피해, 서리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흙도 덮어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 하나인데요. 자, 이제 이 양파, 마늘의 가장 중요한 추비입니다. 바로 웃거름인데요. 기존에 줬던 비료는 아무래도 용탈이 되기 때문에 땅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마늘과 양파에는 꼭 추가 비료를 한 2번이나 3번 정도 주셔야 되는데요. 보통은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2월 중순부터 말까지 이 추비를 주고요. 중부 좀 추운 곳에서는 땅이 녹는 시기인 한 3월 초부터 아니면 중순부터 이 추비를 주기 시작합니다. 추비는 2번에서 3번 정도 주시면 되고요. 웃거름 주는 양과 시기는 지역과 생육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알맞은 시기에 알맞은 양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 웃거름을 너무 많이 주거나 시기가 늦게 되면 영양 생장이 계속돼서 구 비대가 마늘의 구가 비대해지지 않고, 그만큼 생육 상태와 기상 여건을 잘 보시고 웃거름을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늘, 양파 추비는 NK 비료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질소와 그리고 물에 잘 녹는 칼륨 성분이 들어간 그런 비료를 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 마늘 같은 경우에는 칼륨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만큼 구가 비대해져야 되기 때문에, 많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칼륨 성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바로 녹아서 작물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비료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요 이맘때 멀티라는 것을 줬는데요. 여기에는 마그네슘, 질소, 황산가리 그리고 유황도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미량 요소도 있고 아미노산도 들어가 있어서 요것을 뿌려줍니다. 요것을 물에 녹여보시면 알겠지만 물에 몇 분 만에 금세 녹습니다. 이슬이 내리게 되면은 이 비료가 금세 녹아요.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이제 날이 풀리게 되면은 작물 사이사이에 뿌려주시고 물도 살짝만 뿌려주시면은 금세 하루가 다르게 커갈 것입니다. 그래서 마늘, 양파의 경우 추비를 어떤 것을 주느냐에 따라서 작물 생육이 크게 좌우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추비를 주시고 나서 만약에 날씨가 건조하게 되면은 관수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비를 준 다음에 물을 뿌려주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만약에 비가 온다고 하면은 비 오기 전날에 추비를 주시는 게 제일 좋죠. 건조한 지역에서는 비료를 준 다음에 스프링클러를 주시거나 아니면은 고랑에다가 물을 대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겨울에는 풀이 나오더라도 잘 크지 않고 제초제를 뿌렸다고 하시면은 그 제초제 효과로 풀이 겨울 내내 봄까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제초제 효과가 떨어지고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은 요 작물 사이사이에 풀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고랑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풀들이 이렇게 작물 사이사이에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풀들을 제가 요 마늘밭, 양파밭에 꾸준히 오면서 하루에 10개고 20개고 20번이고 지금 뽑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지금 풀이 이렇게 사이사이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잡초 발생이 많으면은 수량이 감소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잡초 때문에 양파, 마늘도 잘 자라지도 못하고요. 저장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찍 풀이 작을 때 뽑아주시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뿌리가 나중에 되면 너무 크게 되면은 이 양파나 마늘이 뽑히기도 하고요. 뿌리나 줄기를 다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잎이나 이게 뿌리가 잘 다치지 않게 이렇게 풀이 작을 때 미리미리 뽑아 주시는 것이 좋고, 나중에 되면 풀을 잘 뽑아 주시면은 그만큼 저장성도 좋아져서 오랫동안 양파, 마늘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은 뭐 건조하고 비가 자주 오지는 않겠지만 이제 봄이 되면은 아무래도 습해지고 비도 자주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마늘의 고랑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마늘을 처음에 심을 때 좀 고랑을 이렇게 높게 띄워주셔서 물 빠짐을 좋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 마늘이 아주 품질도 좋고 저장성도 좋아집니다. 물 빠짐이 좋지 않은 그런 밭에서는 이렇게 생육 중에 피해에 의해서 뿌리가 죽기 시작해서 지상부의 잎부터 마르기 시작하고 수확해도 이 저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마늘이, 양파가 금세 썩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습 예방을 가장 중요시 하셔야 되겠는데요. 바로 배수로를 잘 관리하시고 철저히 하시고, 이 구가 커지는 시기에는 또 물을 주시잖아요. 물을 주실 때도 물이 한쪽으로 고이지 않게 그렇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중간중간에 마늘 잘 키우다가 이렇게 죽어버리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 마늘, 양파, 대파도 마찬가지겠지만 물이 고이는 곳은 그만큼 생육도 좋지도 않고요. 나중에 벌마늘이나 스펀지 마늘 이런 것들이 다량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너무 자주 와서 습 문제 때문에 제주도도 물론이고 남부지방도 마찬가지고 벌마들이 아주 다량으로 발생했습니다. 만약 습해 발생이 심한 그런 밭은 비닐 멀칭 있잖아요. 이 비닐 멀칭 일부를 걷어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한쪽을 걷어주시던가 아니면 다 걷어주셔서 수분을 날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수분 피해, 습해 피해를 조기에 예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따뜻해지게 되면은 이제 뭐 추비도 중요하고 풀 뽑기도 중요하고 이제 고랑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다음으로 녹균병과 그다음에 잎마름병 그리고 무름병 등이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녹균병은 안개가 잦거나 비가 잦거나 기온이 낮고 습도가 높을 때, 그럴 때 발생하는 병입니다. 바로 쌀쌀하고 그다음에 습도가 높을 때 녹균병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초봄에 이제 서늘한 기후에 그리고 습한 날씨에 비가 온 다음에 이 녹균병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녹균병 감염이 되었다고 하면은 일찌감치 녹균병이 걸린 잎은 제거해서 태워 주시던가 멀찌감치 치워 주시던가 아니면 땅에다가 깊게 묻어 주셔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게 4월이나 5월이 되면은 마늘이 한창 성장을 하고 비대기에 한 4, 5월 정도에 이 마늘에 잎마름병이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무름병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4, 5월에 비가 잦거나 온도가 높을 때 녹균병과 다르게 이 잎마름병이 발생합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검은 반점이 생기고 갈색 반점이 생기는데요. 마늘에겐 치명적인 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병은 주로 식물체의 잔재물이나 토양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수확 후 병든 잎이나 줄기는
저기 멀찌감치 버려주시고 피해가 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약재를 살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충입니다. 주로 마늘, 양파, 대파에는 고자리파리, 뿌리 응애가 큰 피해를 주는데요. 고자리파리는 애벌레가 뿌리나 줄기를 가해서 아랫잎부터 노랗게 말라 죽게 되므로 이 피해가 발생하면은 이 포기째 뽑아 버리시고 그 주위에 있는 벌레를 잡기 위해서 토양살충제를 꼭 뿌려 주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뿌리 응애입니다. 응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겨울을 지난 후에 날이 따뜻해지게 되면 이제 뿌리 쪽에서 발생하기 시작하는데요. 뿌리 응애가 발생하게 되면은 작물을 이렇게 뽑아 보시면은 쉽게 뽑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뿌리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작물의 활력이 떨어지고 잎 전체가 노랗게 되고 나중에 되면은 뿌리가 제대로 뻗지 못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나기 전에 피해를 받은 그런 곳에서는 꼭 작물 추비 줄 때 추비 주기 전후에 토양 살충제를 윗면에 작물 주위에 뿌려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추비를 주면서 함께 토양 살충제도 뿌려줍니다. 요 님케이크도 마찬가지로 살충 효과를 보기 때문에 님케이크와 토양 살충제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뿌려주셔도 좋습니다. 가끔씩 친환경 살충제만 뿌려주셔도 피해를 조기에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